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저 지난주 전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생각 우리도 했는데 나를 왜 안 찾으실까? 할게 이 많았어요. 경기 남부에 40cm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눈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 네. 그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시간이 주세요. 없어요. 얼마나 부족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 빼고 오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틀이나 오늘 연속 해주세요. 눈이 맞아요. 많이 왔고 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는 안 나오셨지만 많이 뵀어요 TV에서. 예. 어우 진짜 여기 뽀로즈 난거 그니까. 보이죠? 저희 예. 웬만하면 너무 뾰루지 안 바빠요. 되는데. 저 보톡스인 줄 알았어요. 뾰루지 받아가지고. 예. 네. 진짜 너무 정신없는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걱정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공식화를 시킬까봐. 추위 오면 폭설. 그럼 나중에 또 이제 반대로 물어봐요. 왜 눈은 안 와요? 막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오늘 좀 얘기 좀 해드리고 갈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따라 되게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옷 스타일이 네. 예전 그 유럽의 그 귀족들이 입는 것처럼 이렇게 목 이렇게 약간 덮으신 북유럽 것처럼. 귀족. 맞아요. 그거 접은 거 하나 펴보세요. 그럼 저랑 비쌀 거예요. 다들 오늘 목을 많이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맞아, 이거 접어야 되는데 너무 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펴고 가보세요. 네, 이따 한번 접은 거? 네. 둘 다 목티를 되게 위에까지 지금 치켜 올려 입으셨거든요. 혹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모르실까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아니 지난주 눈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왜 이렇게 계속 왔던 거예요. 진짜 너무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첫눈이 뭐 이맘때보다 늦냐 빠르냐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첫눈의 기준은 내가 보면 첫눈. 맞아. 내가 보지 않으면은 첫눈. 예전에는 첫눈하면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 첫눈이 막 내렸어도 바로 그 근처에 서울 이제 송월동이라는 곳 바로 근처에 서울 기상 관측소가 있거든요. 근데 예. 기상청에서는 그 관측소에서 눈이 관측이 돼야지 첫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 나는 오늘 분명 첫눈 맞았는데 왜 첫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첫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렇게 양이 많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짝 지나고 나는 정도였는데 네네. 이번에 첫눈은 어마무시한 폭설이었는데 이 양 자체가 저도 이 분야 한 20년 있었잖아요. 네.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눈은 겨울 통틀어서도 내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도심 지역에. 맞아. 근데 이게 첫눈의 형태로 왔다. 그러니까 매번 올해는 참 놀랄 일들이 날씨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청에 계신 예보관들, 저는 예보관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예전에 2019년에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장마가 최장으로 길었어요. 아마 그때 최진만 기자님 만약에 현장에 계셨다라고 하면 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코로나 2019년 기억이 안 나. 직전이었는데. 뭐 기억은 안 나요. 엄청 길어서 네. 거의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거의 띠 모양으로 걸쳐 있어서 하루에 300mm가 넘게. 그리고 예보가 500mm 예상 강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랬는데 예보관들도 여러 가지의 그 수치 모델의 슈퍼 모델들이 예측을 그렇게 모두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수치 예보 모델만 갖고선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500mm를 딱 이제 화살표로 딱 가리키고 있는데 예.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보관님들도 예보를 냈기는 냈지만 이 눈이 이 비가 온다는 거야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반신반의. 요번 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보를 그렇게 예보가 나오긴 했지만 내면서도 야 진짜 이 정도의 눈이 내릴까? 아마도 이거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드릴게요. 아마도 예. 근데 의구심을 낼 정도로 예보관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 패턴 자체가 첫날에 눈이 내렸을 때는 서울 안에서도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곳은 한 20cm 이상의 눈이 강 북쪽은 왔는데 강남은 한 3cm 안팎밖에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경기 남부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보다 눈의 양이 거의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부터는 와. 어떻게 남부 지방으로 계속 쌓이기 시작을 특히 여기 했죠. 수원. 맞아요. 네, 수원 맞아요. 엄청났어요. 네. 40cm가 넘게 기록이 되고
정도고 네. 일부 지역은 50cm 가까이 내릴 정도였는데 와 이거는 정말 한 성인 무릎 정도의 높이의 눈이 내린 거니까 이거는 양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수원에 집중됐던 이유가 어떤 지형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아까 저 방송 들었죠. 왜 수원 지역이 음. 기온이 왜 차이가 나느냐.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좁은 구역에서 크게 뭐 고도 차이가 크거나 뭐 이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미세한 차이이기는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히 기온은 영향을 주죠. 예. 뭐 도심이 있는 지역은 열섬 효과라고 해서 도심 열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온의 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고도가 좀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또 떨어질 수 있고 숲이 좀 우거진 곳들은 또 그만큼 햇빛을 낮에 못 받기 때문에 뭐 시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지만 굉장히 좀 미세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눈이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이 됐던 거는 눈구름이 그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보가 조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예보 중에 미세먼지 예보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데 바람은 공기의 이동인데 그 공기의 이동을 우리 어떻게 그렇지. 일일이 예측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눈구름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미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비일지 눈일지에 대한 그 예측도 사실은 예보 중에 거의 가장 어려운 예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니 저는 첫눈 이제 예보 딱 됐었을 때 밤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이 끊임없이 내려요? 이런 것도 정말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몇 시간을 음. 계속 내리는 거예요. 집에서 보는데. 제가 거의 한 4일 동안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 사이 정도 집 밖에 나섰어요. 네. 그런데 눈이 막 그치지를 않으니까 밤에 계속 일어나서 눈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2-3시까지 이 눈이 계속 그치지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이런 눈이 과연 내렸었었나 해서 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눈을 좀 바라봤거든요. 맞아요. 이 흔치 않았던 눈입니다. 그 눈송이도 엄청 크고. 음. 네, 그럼 진짜.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뭐 기상 이변에 따른 뭐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겪어보지 않은 날씨라고 해서 모두 다 기상 이변이고 기후 변화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 기후 변화가 요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눈구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원인을 좀 찾아볼게요. 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보다 더 높은 공간, 한 5km 상공으로 올라가면은 그곳에 강한 소용돌이가 혼자서 자꾸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한 3, 4일 주기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블로킹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제 제자리 걸음하는 그 소용돌이가 저기압이면 앞뒤에 고기압에 막혀서 얘가 이도저도 못하고 혼자서 소용돌이를 쳤거든요. 예. 근데 얘를 이제 전리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떨어져 나온 저기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걔는 강한 북쪽의 한기의 바람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우리나라 쪽으로 하나만 덩그라니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이제 사행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얘가 혼자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를 봤을 때는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지구 온난화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그 아이가 상층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지상에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요소들을 오랫동안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눈이 오기 전날에는 전국적으로 그때도 우리가 눈이 와서 비 얘기를 못했지만 비도 가을빛이고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맞아요. 제주도에 뭐 시간당 네. 10에서 30mm 정도 한 달치 내려야 될 양의 배 이상의 비가 내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자주 이제 들어왔는데 두 번째 좀 이것도 기후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해 바다가 많이 뜨거운 상태예요. 바다가 지금 한 14도, 15도 정도의 해수면 온도인데 이게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 높거든요. 예. 이렇게 바다 온도가 높게 되면은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비가 올 때 수증기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는 비구름이 발달하고 네.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은 결국에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눈 이제 곧 습설 얘기도 한번 예. 해볼 맞아요. 텐데 맞아요. 수분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라고 이제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이제 눈이 끝나고 나면은 기상청에서는 이 대설에 대한 이제 사후 분석을 해요. 예보를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왜 이렇게 강하게 서풍이 불어서 내륙으로 이렇게 많은 눈구름들을 유입이 시켰는지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퀘스천으로 남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기상청에서 사후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습설은 사실 우리 그
어렸을 때도 이렇게 음. 눈싸움 같은 거 하면은 이게 습설이 잘 뭉쳐지잖아요. 맞아. 눈싸움이 딱 뭉쳐지지. 좋아요. 눈싸움 만들기도 좋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심해서 그런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게 나무 꺾인 나무들이 진짜 잘 맞아. 보이거든요. 운전할 때도 길가에도 보이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그거 맞아요. 나무 꺾인 거. 네. 저는 이렇게 너무 그 나무들이 애처로워 보이는 그래, 거예요. 우리 맞아요. 막 그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는 우리 신랑 볼 때도 힘들으면 왜 남자들 축 축 처져요. 처지면 마음이 아플 때 표현이 있어요. 딱이네 딱. 너무 많아. 딱이야 딱. 어떡해. 막 이럴 때 잘해줘야지 이런데 내 신랑이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 우리 신랑. 그래서 제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 나무들을 봤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애들 너무 불쌍해 보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눈 예쁘다 못해 진짜 불쌍해 보였어. 너무 막 맞아. 내처럼 보인 거 네. 거의 막 그 가지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할 그래요. 정도. 그러니까 맞아, 눈의 맞아. 무게가 어마무시했거든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의 눈의 예, 맞아요. 무게냐면요. 우리가 1인 소파를 앉을 때 좀 넉넉한 1인 소파, 고급진 1인 소파의 그 면적을 안마 보면은 의자 생각하면 되나요? 안마의자 정도라고 보면 한 1m 가로 1m 세로 1m 예. 정도 되는 1인한 소파에 1cm의 눈이 내려 쌓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내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게를 살펴보면 3kg 정도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습설은 꽤 나오네. 안에 습기를 머금 거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밀도로 인해서 무게가 거의 배로 증가해요. 1cm 쌓이는데 3kg 정도. 3kg 이에요. 와. 그러면 이게 꽤 면적을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예. 10m, 10m, 가로, 세로 10m가 되면 100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이게 한 30평 조금 넘거든요. 예. 고기 위에 1cm가 쌓이면 뭐냐 600kg. 그러니까. 근데 엄청 거기에 많네요. 지금 남부지방 같은 경우 4, 50cm 정도가 쌓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우리 집 어떻게? 지금 맞아. 우리 집 머리 위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제적인 측면에서. 근데 모든 것들이 참 그래요. 이 안전법은 항상 그 누군가의 어떤 희생과 맞아. 어떤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게 좀 더 탄탄해지고 성능이 올라가는 게 있어서 예. 이번에 폭설을 좀 계기 삼아서 이게 이제 당장 어느 강원도 지역만의 눈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무게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뭐 엿가락처럼 그 비닐하우스에 철근이 막 휘는 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이제 폭이 한 10m 그리고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 여기 한 50cm면은 여기는 30톤이나 돼요. 15톤짜리 트럭이 그 위에 두 대가 떡하니 올려져 있으니 어떻게 버티겠어요? 와, 진짜 무겁네요. 아니, 옛말에 눈이 오면 마당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습설인 경우에는 빨리빨리 쓰러져야 계속 되겠네. 쓰러져야지. 그럼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가옥 같은 경우에는 지붕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그러니까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미끄러지도록. 그렇죠. 그 무게를 본인이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눈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아니 그 공장에서 지붕이 무너졌는데 그 공장 위로 어떻게 올라가서 치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치워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한계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추위가 찾아왔을 때 폭설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남해를 제외하고는 서해안과 동해안은 이 해기차라고 해서 바다해, 대기기, 바다와 한 1.5km 상공의 온도 차이가 한 15도 이상만 벌어져도 눈구름을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20도만 벌어져도 충분히 폭발적인 눈구름이 발달이 되는데 이번 예. 같은 경우는 거의 30도 가까이 벌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이 눈구름이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겨울 그러네요. 초입에 나타나는 보통 서안형 대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겨울 이제 후반부 2, 3월 정도가 되면 또 강원도에 눈이 많이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강원도는 동해안 지역 이게 내리는. 그리고 그런 영향도 되게 커요. 그 해수면의 온도의 차이는 수심이 얼마나 깊고 얇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깊으냐, 뭐 얇으냐의 차이에 따라서도 해기차의 형성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을 교훈을 삼았을 때 네. 사람들이 저는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눈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치. 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고. 네. 그럼 다음 편에 적은 눈이 내리더라도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대비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지금 눈이 약간 계속 오고 계속 치워줘야 된다는 게 좀 그냥 자연적으로 체감이 된 게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살잖아요. 집 옆을 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계속 오니까 원래는 이제 그치면 쓸어야지 했는데 요번에는 계속 나가서 쓸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면 진짜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쓸어주고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나뭇가지 눈 가끔 털어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습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금방 얼어붙어서 맞아. 조금 늦게 털으면 털리지도 않아요. 그래 맞아. 네, 그래서 네. 요번에 사고가 난 거를 보면 크게 두 개예요. 붕괴 사고 아니면 미끄럼 사고 두 개인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변을 당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늘 지나다니던 길에 나무였는데 내가 이 나무에 덮쳐서 맞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나라는 그런 운명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기 아이고. 때문에 예. 좀 내일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어떤 거요? 그럼 앞으로 올 겨울 눈 많이 내립니까? 내릴 수도 있죠. 겨울이니까. 예측을 해주십시오. 대신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 날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기상청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더 단기 예보의 기간을 확장을 해서 우리가 날씨 예보를 확인을 할 때 좀 더 상세한 예보를 향후 4일에서 5일까지 알 수 있게 한다니까 예보는 그 편의와 그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의 기술은 많이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단기 예보 그리고 장기 예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난 다음 주 주말에 어디 놀러 갈 건데 날씨 어떻지라고 해서 조금 더 한 기간을 롱텀을 두고 보는 그 예보가 우리가 주로 확인하는 그런 기상 정보예요. 그런데 기상청에서 이것 말고도 장기 기상 전망이라고 해서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예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예보는 지금과 같은 단기 예보처럼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사투리로 말했는데 사투리 못하겠다. 너희들 기상청 예보 어떻게 나오는지 아노?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예보관 앉혀놓고 내일 비 옵니까? 이러면은 10명 예보관이 8명이 손들면은 그게 그이가 항상 80이다 이러는 거예요. 거수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막 일본 제품이면 확 박수치고 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보릿고개 우리나라가 때 사시나요? 이게 옛날 얘기. 전무신 분이. 그래서 제가 기상캐스터를 한참 했었을 때 그 과학 선생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 과학을 가르쳤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과학적이지 생각이 또 달라졌어요. 그게 맞다. 왜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죠. 장기 기상 전망이 뭐냐면 결국엔 13개의 그 예보를 잘하는 우리 그 전 세계에서 13등까지 하는 그 나라들의 수치 예보 모델들 각 나라에서 개발한 그 모델의 자료들을 딱 제출하는 거예요. 거의 500개가 넘어요. 그럼 걔네들이 사람이라면 걔네들한테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네. 너네들이 막 분석한 걸 토대로 봤을 때 이번 겨울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비슷할 것 같아요. 40명 손들고 40% 손들고 높을 것 같아요. 한 40% 손들고 그러니까 그런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설명이 좀 보충이 못 됐을 뿐인 거지. 대신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수치상으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줬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아이들이 10월 달에 발표했을 때 손들었던 거와 한 달 동안에 또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니네. 또 달 수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분석했던 거는 12월이 좀 춥다라고 했는데 11월에 발표한 최근 자료에서는 아니야 11월하고 1월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보는 충분히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서 마치 단기 예보처럼 뭐야 안 춥다는데 왜 추워? 눈은 왜 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전체적인 경향성. 그래서 지금 오늘 설악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설악산은. 근데 우리나라 전국 지역을 평균을 하고 겨울 중에서 12월, 1월, 2월을 전체를 평균을 하잖아요. 그럼 겨울철 평균 기온은요. 영하 0.5도에서 1.7도가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얘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키 평균 키가 173.5더라고요. 그럼 밖에 나가면은 우리나라 한 20대 남성들은 다 173인가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네. 전체를 평균했을 때 그 경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지. 잘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크신 분도 있고 좀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특징 자체가 뭐냐면 그 표준 키에서 오차 범위가 얼마 나지 않는 사람들만 몰려있는 게 과거에 안정된 기후였다라면 지금은 굉장히 오차 범위가 커요. 그러니까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도 겉보기는 0도고요. 그렇죠.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도 겉보기는 0이기 때문에
때문에 맞아. 요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와 같은 극한의 상태에서 평균점보다 약간 높은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평균을 싫어해요. 평균 알 수가 없더라고. 무슨 기업 평균 네. 연봉 이러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평균을 깎아먹어가지고 요즘 예. 20대라잖아요. 예. 아니 그 이번에 눈이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아 이거 다들 차 놓고 내려라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라라고 하는데 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게 어떻게 좀 능사인가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 대중교통으로 이용해 주셨거든요. 네. 지하철 저 첫 차 타고 왔는데 네. 와, 많은 분들이 타셨거든요. 그 비 맞아요. 눈 진짜 많이 왔을 때. 그리고 과연 이게 능상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이제 방제 뭐 이제 대설 위기 경보가 내려지게 되면은 뭐 관심 단계, 주의 단계, 뭐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됐다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지자체마다 그 방제 매뉴얼의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사전적으로 제설차 몇 대, 여기 동원되는 인력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좀 그 시스템들이 다른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 이제 뭐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방송을 하면은 제 눈앞에 이런 인터넷이 지금 시민들보다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가 느려요 사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막 맞아요. 뭔가를 찾아서 결국에는 제가 퇴근길 저도 퇴근할 때처럼 찾아야 되는 그런 정보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이 의견을 줬는데 지금 내가 머무르고 요즘 뭐 GPS 기반이라든지 이런 IT 정보나 기술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기반으로 한 그곳에 어떤 교통 정보의 시스템을 좀 능동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네. 여러 가지의 설계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날씨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보면 올 여름만 해도 극한의 날씨들이 막 계속 맞아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누구나 다 처음 겪는 거예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이 방제적인 시스템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대중교통도 어떻게 시간을 조금 분부할 것인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방송에 나가 있는데 어려웠던 게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인데 교육청에서 갑자기 휴교령을 맞아. 제고해 주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미 나왔고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갈 준비를 다 하는 10분 전에 음.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시스템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구나. 이거는 사실 문제 좀 많이 왔었어요. 의견들도 오고. 그래서 예. 예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어떤 예보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내일 안 오면 어떡해. 우리 그 원성 어떻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여주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상 선진국화가 되기 위해서는 방제 성능도 선진국화되는 시스템이 아주 많이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그 부분은 좀 많이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움이 예, 남았어요. 맞아. 방금 말씀하신 건 우리 지자체장님들이나 그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맞아.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뭔가 정책을 수립할 때 조금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해주셨던 얘기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진짜 그 휴교령은 조금 뭔가 좀 개선 좀 필요할 근데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지금의 어떤 행정부를 탓하는 것보다는 전 그래요. 누구나 다 지금 처음 접하는 그럼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처음 접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재정비를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대해서 그 리스트업을 해서 만드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날씨여왕 맹소영 대표님 힙합 패션 걸그룹 랩하실 듯이라고. 약간 그 세기말 느낌이 조금 나기도 한다. 우리 또 그때를 살아가던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서 올해 눈이 좀 많이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우리 청취자분이 예상해 주셨어요. 중부 지역 폭설 예상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소영 씨를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날씨를 저희가 쭉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기말 얘기 나와서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저희 오늘 문자 주제가 오래된 물건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손때 묻은 못 버리는 물건.
제가 저도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에게 가장 오래된 물건은 저희 신랑이더라고요. 잘 줘야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두 분의 굳건한 사랑을 이렇게 예. 아니 아까 나는 그 눈 맞은 그러니까. 가로수가 그 나무 볼 때마다 예, 우리 맹송 기사 칼럼니스트 왜냐면 저의 생각할 것 외조를 같아요. 진짜 잘 이러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맞아요. 뭐 짧게 맨날. 그만 한 10여 초 정도. 예. 미안하고 우리 다음 생에는 놓아줄게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아 정말 너무 웃긴다. 앞으로 눈 맞은 가로수 보면 뵌 적도 없는 소영 씨 남편분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맹소영 칼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